이런 유십식 관련 이슈가 좀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직 더 하방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나중에 좀 더 안정화되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으러 내려오게 되면 그때 매수점으로 한번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47,500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47,300원 라인이 지금 딱 지지선인데 네. 요 라인은 우하향 지지선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죠.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깨져서는 안 되는 이 추세선이 두 개가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나중에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47,000원대까지 내려와야 우리가 또 매수를 잡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를 보시면 계속 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지금 매수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투자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을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종목 한 5개 종목 정도 잡아서 지금 적절한 시점인지 또 들어가야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또 오늘 좀 저희가요 특별하게 하나오션, SK텔레콤 이 두 종목을 좀 오늘 중심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오션은 500 이슈가 생겼죠. 지금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하나오션은 또 조선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업황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하나오션이 주가가 충격이 좀 있을 때 좀 들어갈 만한 타임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타임인지 아니면은 하나오션은 이제 좀 한참 좀 놔둬야 될 타임인지 이런 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K텔레콤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제 저희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SK텔레콤 고객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굉장히 좀 불쾌하시고 짜증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휴대폰 쓰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거래 할 때서 불편하신 거고 이 SK텔레콤이라는 이 회사의 주가를 이제 주식을 이제 팔 건지 또 아니면 살 타이밍인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시장을 먼저 좀 한번 봐야겠죠. 네네. 주주님께서 시장을 요즘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죠. 자, 지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수가 저항선을 어제 찍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경우에 그쵸,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찍은 시점인데 네.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지수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이유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M자형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만들고 나서 조정이 났어요. 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도 저번에도 그 저희 투자의 공식 촬영할 때도 여기에서 M자형 하락으로 빠져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하려 하지 않고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고 나서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알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화요일날 어제 저항선을 찍었다고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 라인들, 과거 라인들을 보면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지지선하고 저항선 역할을 했었는데 요 라인까지 찍고 나서 지금 오늘도 장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또 풋옵션 340 풋옵션을 들여서 이렇게 좀 0.62까지 62,000원까지 매수 잡았는데 그게 지금 30만 원이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요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2,500포인트까지 저는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라인들을 보면 과거에서부터 연결이 된 그 라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추세선 밑에서는 찍고 나서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요. 위에서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인데 그러면 2,500포인트를 가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기에서 단기 M자 형식 다시 고점으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M자를 그리면서 다시 밑으로 쭉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밑에 2,50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간 후에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시면
M자형으로 다시 꺾여서 내려오게 될 경우는 완전 고점에 딱 물리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 이 구간에서는 참으셔서 2400포인트 이하에서 이 2400포인트 밑에 있는 추세선 알려드릴게요. 이 240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 2320포인트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이는데 이 라인까지는 매수를 좀 지수 관련해서 매수를 참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 들어가시면 완전 최고점에 물리시는 거예요. 아시죠? 요거 이 구간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결국은 지금 반등을 잠깐 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데드캣 바운스군요. 잠깐 네. 반등하는 거니까 그때 들어가면은 또 물리실 상황이 있고, 왜냐면 왜 물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때까지 잠깐 반등했다가 2300선, 2320선은 사실은 주전문가가 여러 번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코스피 지금 네, 맞습니다. 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여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고, 아마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내려간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그동안 시장을 힘들었던 게 트럼프 관세 리스크인데 지금 트럼프 관세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또 지수가 이렇게 지금 2,500이 넘은 상태에서 네네. 그렇게 크게 또 한 10%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추세선상으로는 지금 저항선 찍고 근데 당연히 내려갈 건데 한번 살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추세선상에서의 근거는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추세선상에서 이제 메이저 그 특징이 있는데요. 웨이나우 기관들이 이제 메이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웨이나우 기관들이 지금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현물 투자자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올라오면서 계속 추격 매수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 물타기로 대응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지수를 올리면 물타기한 개인 투자자들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웨이나우 기관들은 철저히 자기들 포지션들하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여기 이 저항선에 살짝 내려올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따라붙어요. 그러겠죠. 이때 수급을 보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웨이나우 기관은 언제나 순매도로 대응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풋옵션을 되게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월물 풋옵션입니다. 5월 둘째 주 목요일 그 월물 풋옵션 만기일인데 그 날을 대비해서 지금 현물을 총알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월물 같은 경우에 풋옵션을 이제 쭉 하방으로 지수를 조정으로 밀 경우에 뭐가 필요하죠? 현물을 밀어야겠죠. 현물을 밀게 될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넘기고 나서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풋옵션에서 큰 수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저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와서 살짝만 반등을 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라도 손절을 하자. 그러면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네. 그걸 또 개인 투자자, 기관이나 웨인이 받아내겠죠. 그걸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이게 완전 공식이에요, 공식.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2284포인트 그 최저점 이 지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도 제가 315콜을 매수를 들면서 그 다음 날 이게 옵션 가격 기준 4,700%가 넘게 올라가는 상승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이거를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우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원 바닥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진 쌍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M자형으로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래프도 다우 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이 나다 살짝 반등이 나면 그때는 현물을 전량 청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밑에 있는 지선을 찍으러 내려갈 때 이거 찍으러 가면 뭐예요? 쌍바닥 구간. 그렇죠. 이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서 다시 그렇죠. 반등 시에 우리가 또 그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또 다가오게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물량을 좀 많이 따라가시기보다는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는 게 나중을 보면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 잡을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우리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조금만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기 반등할 때는 오히려 갖고 계신 보유 물량을 좀 줄여서 현금화하시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주전무가 말씀하신 2300선대 초반 이때까지 더 떨어져서 쌍바닥을 만드는 걸 좀 확인하시고 물론 아마 그때쯤 되면 저희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들어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올 텐데 그때 들어가시면 이미 충분히 확보해 놓은 현금 가지고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좀 잡으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지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개별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하나오션이나 SK텔레콤을 먼저 좀 제가 좀 살펴보고 다른 종목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다가 네. 조금 이제 주춤한 상황입니다. 일단 하락폭은 확 줄어든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판다라는 요 이슈를 이제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신규 매수로 좀 접근할 되는 건지 요거를 한번 좀 추세선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산업은행이 되게 똑똑한 은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 이 라인에서 지금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저항선이 어딘지 알고 산업은행에서 대응을 그렇죠. 했다는 그 의미 같고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제 친구도 좀 갖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저점에 사서 청산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일단 저항선 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좀 전에도 한번 살짝 보여드렸다시피 과거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된 그 라인들이고요. 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그 끝이 났지만 그 다음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팔고 있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 상황에서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밑에 있는 이 6만원 초반에 있는 그쵸. 지선까지 여기를 다시 내려가야지 매수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현재 구간은 어디다? 지선, 저항선, 중간 구간이다. 이 라인에서 매수를 잡는 것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9만원대 있는 거를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매수를 따라가세요. 야, 저항선 밑에서 바로 매수 잡는다? 몇 프로 드시려고요? 여기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6만원대까지 내려올 때는 우리는 손절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 수치가 61,000원이에요. 이 61,000원이 오게 된다면 매수를 잡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면 단기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목표점이 이 91,000원이 되겠는데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반짝 반등이 나온다 해서 따라 들어가실 경우에 잘못하면 칵 물려요. 네. 와,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림인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찍고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내려와서 다시 9만원대까지 올라간 후에 여기서 빠지게 되면 M자형 차트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게 다우지수 M자형 차트나 코스피 M자형 차트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최고점에 물리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 얼마서부터 올라온지 잘 보실 거예요. 이거 2만원대 후반 3만원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위에는 저항선 근처에서 매수 잡지 마시고 61,000원 라인까지 내려오시면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오션은 61,000원까지 내려오면 M자를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거기서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달려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세요? 네, 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옆으로 기면서 옆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면서 내려오게 되면 이게 M자형 차트 우측 상단을 그리고 내려오는 그림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61,000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한 3, 4거래일 안에 내려왔을 때 이게 M자 이마 구간이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61,000원 매수를 잡으면 위에 반등 시에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조금씩 물을 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주일 정도 오른쪽으로 기게 되면 M자 우측 상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내려도 61,000원의 지지선이 못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그래프를 봐야겠지만 현재 그래프 같은 경우에 내일장은 목요일이니까 쉬고요. 금요일장이나 다음 주에 이제 거래일에 밑에 내려오게 된다면 61,000원에 매수를 잡아도 되지만 여기에서 반등 시에 지금 현재 구간 8만원 위에서는 매수 잡는 건 많이 위험하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산업은행도 위에는 저항선 어딘지 알고 매도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딱히 매수를 들어갈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신규로 갖고 계신 분들 매수 타이밍이 온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감안하셔서 조금 더 내려오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도 사실은 이제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져서요. 또 내려오면 또 하락하면은 또 많이 또 짧은 기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거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오션을 지금 뭐 굉장히 업황에 대한 이런 뭐 모멘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만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 부담이 이게 좀 겹치면서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수요일 기준으로 약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저가 매수가 두른다는 얘기겠죠. 지금 사실은 하나오션도 그렇고 잠시 후에 말씀드린 SK텔레콤도 그렇고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그들의 이제 물량바지가 되지 않으시기를 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김에 이제 SK텔레콤까지 다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SK텔레콤도 사실은 이 유심칩 이 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 주가가 좋지는 않은데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회사가 대응하는 게 영 좀 마뜩치 않아서요. 더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소폭 오르긴 하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과연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주태영 전문가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SK텔레콤을? SK텔레콤을 지금 만약에 제 친구가 살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연주세 그 추세선을 보면요. 예. 요 라인들 찍을 때마다 저항을 삼았었지만 네. 여기에서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화살표로 제가 그려드린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 그 구간들을 한번 깼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요렇게 될 경우에 밑에 어디까지 열리느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선까지 열리게 되는데 그 라인이 47,500원 정도가 되는 그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지선 같은 경우에 뚫리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지지선들을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라인들을 지금 현재 찍고 나서 지금 꼬리를 달고 내려온 그림인데 여기서 조정이 또 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 구독자, SK텔레콤 그 가입하신 분들도 지금 LG U+나 KT로 지금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자 유치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런 유심칩 관련 이슈가 좀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직 더 하방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나중에 좀 더 안정화되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으러 내려오게 되면 그때 매수점으로 한번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절한 매수점을 좀 어느 정도로 좀 잡으면 좋아요? 밑에는 많이 내려온다면 적어도 47,500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47,300원 라인이 지금 딱 지지선인데 네. 요 라인은 우하향 지지선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깨져서는 안 되는 이 추세선이 두 개가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나중에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47,000원대까지 내려와야 우리가 또 매수를 잡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를 보시면 계속 물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지금 매수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54,000원 정도 가격인데 이게 47,000원까지면 한 7,000원 정도 전 주가가 더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략 10% 조금 넘게 주가가 더 빠진다는 얘기니까 사실 10%도 물론 SK텔레콤이 되게 뭐 하루에 뭐 5, 6%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SK텔레콤은 지금 좀 더 기다리셨다가 47,300원 저가 매수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측의 대응인 이 부분이 이제 적절하게 나와 주느냐를 보시고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원전주들이 부상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원전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큰 저항선을 어디 있는지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인들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큰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35,000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큰 저항선. 예. 큰 저항선 35,000원 라인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위에 단기 저항선 라인들도 한번 지금 찍은 그런 시점입니다. 요 라인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된다면 네. 기존에 지지선이었던 라인들을 이제 깨고 내려와서 다시 저항선을 삼던 그 라인을 두 번 찍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추세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또 예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 고점도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과거에는 지지선이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갔죠.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 라인이 저항선으로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온 거고, 이걸 그대로 연결하면 근래에 찍었던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또 한번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단기 저항선, 이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그런 시점이라서 위에 올라오면 35,0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어떤 걸 참고하셔야 되냐면,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라인이 지지선 변환 구간이 2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28,000원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면 3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여기서 대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28,000원을 내려가서 다시 저항을 삼는 그림이 나온다 하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라인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이거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던 그 저항선이에요. 예. 현재는 지금 올라탄 상황인데 제가 28,000원 이 저항선을 지지선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위에 올라간다면 35,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하지만 이 밑에 내려와서 끝이 나고 다시 위에 올라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못할 경우에 다시 밑에 있는 25,000원 지지선, 요 밑에 있는 25,000원 지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25,000원을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근데 28,000원을 지지를 하고 위에 올라간다면 35,000원까지 열리게 되는 그림이니까, 일단은 28,000원 라인에서는 비중을 한 30%, 총 물량을 만약에 100주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 30주만 잡으신 상황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 단기 수익을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는 타이밍에 그 지지선이 뚫리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30% 물량 잡으신 거 청산을 하시고 밑에 25,000원 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본진을 투입을 해서 원래 잡으시려던 100주 물량을 거기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5,000원 지지선입니다. 이 라인들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전형적인 역헤드인 숄더 8라인을 만들어 35,000원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저는 25,000원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은 전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전주도 사실은 좀 이 진폭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28,000원, 사실은 2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그 사이에 29,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보면은 그 그래프도 가파르기가 되게 이게 급경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내려올 때 또 급하게 내려온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원전주도 모멘텀이 좋긴 합니다만 이후에 또 이제 시장에서 또 관심이 떨어지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25,000원 선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엔터주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대표 종목 두 종목 좀 살펴봤습니다. 이 JYP 엔터하고 하이브인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SM이나 YJ에 비해서 주가가 좀 상승폭이 좀 적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될지, 지금 들어도 적절할지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JYP 엔터부터 볼까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제가 며칠 전에 매수를 드렸어요. 금요일 날 매수를 드렸는데, 제가 밑에 있는 기다리는 라인이 61,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 61,000원을 안 찍고 이렇게 역헤드인 숄더를 만들고 있는 그 그림인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JYP 엔터 제가 왜 매수를 드렸을까요? 자, 밑에 저항선에서 내려왔죠. 이게 역헤드인 숄더 8라인을 만들고 왼쪽으로 기고 있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두 번 찍으면서 이게 W자 반등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기고 있을 때 이게 역헤드인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서 제가 금요일 9시 방송이죠. 금요일날 9시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날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매수를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매수 가격을 딱 안 찍고 8라인을 만들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약오른 상황인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일봉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71,800원인데 자, 요거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저항선을 우리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엔 위험하다. 왜냐하면 요 라인들, 이 지지선,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선 삼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71,800원을 여기 위에 있는데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단기 요런 식으로 또다시 그러게 내려올 수 있죠.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팔라인을 만들러 전 저점까지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55,000원을 깨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W자 헤드앤숄더로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큰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내려면 54,000원에 다시 한번 매수를 볼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오니까 조급하시면 지는 겁니다. 조급하시면 지는 거.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밑에 54,000원 찍을 때 손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들 다 매수를 잡을 때 손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모양이 크게 보면 좌측 이게 이제 만약에 72,000원 가까운 저 위에 저항선 돌파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크게 쌍봉을 만드는 거죠. 역쌍봉을, 역 헤드앤숄더 우측 머리를 만들어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W자 우측 하단 구간을 또 만들어야 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1,800원을 돌파를 하면 이제 저기 좀 작은 그런 쌍바닥을 만든 거죠. 작은 네,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건데 그걸 돌파를 못하면 다시 내려와서 우측 머리를, 그러니까 지금 좌측 머리가 된 거고 지금 현재 네, 그림에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머리를 만들고 다시 올라간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사실은 엔터주들은 시작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분기 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한 그런 아주 대형 콘서트 같은 것들이 좀 글로벌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좀 그림을 이제 축소를 해서 만약에 JYP가 뭐 54,000원이 됐든 아니면 71,800원이 저항선을 넘든 간에 그 위에 좀 기대해볼 만한 고점은 어디가 될까요? 85,000원대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이 저항선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이 지금 83,000원입니다. 83,000원 정도 거기까지도 좀 가능하다. 예. 엔터주도 내려오면 매수 무조건 잡아야죠. 예. 엔터주는 사실은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JYP도 지금 이 트와이스하고 스트레이트 키즈가 지금 곧 이제 공연을 시작할 예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펀더멘탈리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만약에 좀 악화된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개별적인 펀더멘탈은 JYP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하이브인데, 하이브는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3분기쯤 들어가면 아마 이제 이 BTS 완전체가 활동을 시작할 걸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도 하이브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 한번 보죠. 자, 이 하이브가 지금 저항선을 거진 다 와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4.55%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그 저항선 라인들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과거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이게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을 줬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 라인들을 우리가 저 밑에서 매수를 잡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거를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전량 청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찍었을 때 50% 정도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뚫고 올라가서 이 라인을 지지를 하면 저항을 뚫고 일봉이 하나 더 생겨서 지지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더 한 번 더 슈팅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보유 전설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오늘자 같은 경우에 268,000원입니다. 자, 268,000원과 268,500원을 뚫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다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매수 장물 삼는 구간은 이 구간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을 줬었죠.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삼고 올라갔어요. 이게 지지 삼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를.
이제 이 구간을 그대로 연결하면 또 한 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이 라인들이 이제 나중에 또 지지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나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찍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W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지지선이 20만 8천 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6만 4천 원인데 20만 8천 원까지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저항선 근처에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잡는 건 너무너무 위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엔터주를 그 여러분들 리뷰를 또 해드리는 이유는 위에 있는 저항선 현재 구간은 매수는 위험하다. 네. 그렇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조정 시에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다가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나중에 자리가 온다면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게 20만 8천 원. 네, 맞습니다. 예. 좀 거리가 좀 있긴 하죠. 대략 20만 8천 원이라고 하면은 한 6만 원 정도가 더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한 30% 정도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W자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림이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지금 되게 핫한 종목들인 건 맞는데요. 관심들이 많으신 종목들은 맞는데요. 지금 당장 뭐 매수를 들어갈 만한 타이밍 있는 종목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털도 좀 더 확실한 종목들이거든요. 하나오션, 뭐 SK텔레콤, 두산에너빌리티, JF엔터, 하이브, 뭔가 펀더멘털하게 그 회사는 혹시 모르는 회사야,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다만 지금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공식 유채영 전문가와 함께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